박재형 교수님이시고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일정상 녹화 강의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박재형 교수님은 서울대에서 학석박하셨고 삼성전자, 충북대 거쳐서 현재 인하대 재직 중이십니다. 제목은 AR 근한 디스플레이에서의 3D 영상 및 폐색 구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상을 제가 한번 볼 텐데요. 잠시만요. 눌러서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하대학교 박지영입니다. 오늘 이택톡 세미나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AR 근한 디스플레이에서의 3차원 영상 및 회색 구현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증강현실 디스플레이 혹은 Augmented Reality AR 근한 디스플레이입니다. 그래서 왼쪽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사용자가 안경처럼 착용하는 형태의 디스플레이이고 사용자 눈앞에 광학계가 이렇게 투명하게 되어 있어서 사용자는 오른쪽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사용자 전방에 있는 실제 물체들 위에 이렇게 디스플레이 패널에 표시한 가상 영상이 덧입혀져서 표현되는 그러한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러한 AR 근한 디스플레이를 이제 구성하는 광학 요소는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왼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허상 형성 광학계가 이제 첫 번째인데요.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패널이 근한 디스플레이 안에 들어가 있는데 그 근한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패널과 눈 사이의 간격이 너무 가까우니까 그냥 보면 선명하게 보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 사이에 렌즈를 넣어서 이 렌즈가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패널의 허상을 저 뒤쪽에 먼 거리에 크게 확대시켜서 만들게 합니다. 그럼 이 눈은 이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패널을 직접 보는 것이 아니라 그거의 먼 거리에 형성된 이 허상을 보게 되니까 이제 편안하게 이제 영상을 관측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와 같은 허상 형성 광학계가 한 가지 있고, 다음에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AR 디스플레이는 디스플레이가 표시한 가상 영상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 전방에 있는 실사 객체도 보아야 되기 때문에 실사 객체로부터 오는 빛과 디스플레이가 만드는 가상 영상을 더해주는 광학 요소가 필요하게 되고 그것을 우리는 옵티컬 컴바이너라고 불러주게 됩니다. 가장 간단히는 이 그림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45도로 기울어진 반투명한 거울이 활용될 수도 있는데요. 이 옵티컬 컴바이너가 AR 근한 디스플레이의 전체적인 형태와 성능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과거로부터 매우 다양한 구조의 옵티컬 컴바이너들이 개발이 되어 왔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왼쪽에 있는 허상 형성 광학계와 오른쪽에 있는 옵티컬 컴바이너가 AR 근한 디스플레이를 구현하는 가장 중요한 강한 요소들, 광학 요소들인데요. 이 각각이 현재 한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허상 형성 광학계의 경우에는 이 광학계가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패널의 허상을 먼 거리에 형성해서 사용자가 편리하게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좋지만 문제는 그 형성되는 영상의 거리가 이 광학계에 의해서 고정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눈이 보는 영상은 언제나 고정된 거리에 있는 2차원 영상으로 제한된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점이고요. 오른쪽에 옵티컬 컴바이너를 보시면 이와 같이 다양한 구조의 옵티컬 컴바이너들이 있지만 모두 다 디스플레이 패널에서부터 오는 빛과 실제 물체로부터 오는 빛을 단순히 더해주기만 할 수 있고 어느 하나가 다른 것을 가려주는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빛 간의 폐색, 즉 가려짐, 어클루전은 구현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본 세미나에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이 왼쪽에 고정된 거리의 2D 영상이 형성된다 라고 하는 한계를 극복하고 어떻게 하면 사용자의 각각의 눈이 온전한 포커스 큐를 가지는 3차원 영상을 볼 수 있을 것인가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나머지 반은 오른쪽 옵티컬 컴바이너와 관련해서 어떻게 하면 옵티컬 컴바이너를 개선해서 우리가 표현하는 가상 영상이, 디스플레이가 표시한 영상이 그 뒤에 있는 실사 객체를 적절히 가릴 수 있게 만들 것인가 하는 이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오늘 세미나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드릴 것은 이 포커스 큐 3차원 영상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AR, VR 디스플레이를 실제로 착용해 보면 항상 입체로 느껴지는 영상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느끼는 입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과학적으로 실제로 3차원 영상이 형성되는 것은 아니고 사용자의 눈에 왼쪽과 오른쪽 눈에 각각 다른 영상을 표시해 주어서 양한 시차에 의해서 우리가 입체감만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각각의 눈이 보는 광학적으로 영상이 형성되는 거리를 보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허상 형성 광학계가 만들어내는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패널에 허상이 형성되는 거리, 이 거리로 사용자의 눈이 실제로 초점을 맺는 거리는 고정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사용자의 눈이 초점을 맺는 거리, 광학적인 거리를 accommodation distance라고 부르고, 우리가 양한 시차에 의해서 느껴지는 거리를 divergence distance라고 불러주게 되는데요. 일상생활에서 실제 물체를 볼 때는 언제나 divergence distance와 accommodation distance가 일치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러한 AR, 스테레오 방식에 기반한 AR 디스플레이를 볼 때는 이 divergence distance는 영상 컨텐츠에 따라서 멀어지고 가까워지고 가변하는데, 이 accommodation distance는 이 허상 형성 광학계에 의해서 특정 거리로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둘 사이에 차이가 발생하게 되고, 이것이 이제 문제를 발생시키게 됩니다. 우리가 AR이나 VR 글래스를 오랜 시간 착용할 때 느끼는 멀미, 피로감의 상당 부분은 이 VAC에서 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최근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미국 육군의 홀로렌즈를 이제 납품했다가 결국은 그 프로젝트가 중단되었는데, 그 이유도 그 홀로렌즈가 여전히 VAC 문제를 갖고 있었고, 그 실제 병사에 이렇게 적용을 해 보았더니 한 3시간 정도 시간이 지나면 거의 모든 병사들에서 멀미와 피로감 문제가 발생해서 더 이상 착용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주요 원인으로, 그 프로젝트가 실패한 원인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또 다른 원인을 생각해 보자면 오른쪽 그래프는 제가 이 divergence distance 영상 거리에 따라서 이 VAC의 크기가 어떻게 변하는가, 그 문제의 크기를 이 그래프로 표현을 해본 것인데요. 이 보시면 이 divergence distance, 우리가 느끼는 양한 시차로 주어지는 영상 거리가 멀 때는 이렇게 3m에서 5m 이렇게 멀 때는 문제가 있긴 있지만 0은 아니지만 그래도 문제가 크진 않습니다. 괜찮은데요. 3차원 물체가 영상 거리가 점점 사용자 쪽으로 이렇게 다가오게 되면, 특히 1m 이내로 들어오게 되면 이렇게 VAC 문제가 급격히 증가하게 됩니다. 근데 이 1m 이내의 거리가 AR 응용에서는 대단히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그 1m 이내의 거리가 사용자와 영상 간의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거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뭔가 영상과 상호작용할 때 손으로 버튼을 누르고 영상을 옮기고 하게 되니까 손이 닿는 거리 이내가 대단히 중요한데, 그 거리에서 이 VAC 문제가 급격히 증가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것이죠. 이러한 VAC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법에는 맥스웰리안, 멀티플레인, 베리포컬, 라이트 필드, 홀로그래픽 디스플레이 테크닉 등 다양한 이제 기법들을 적용할 수 있고, 저도 이제 이러한 여러 각각의 분야에 대해서 연구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 각각에 대해서 간략히 제가 했던 연구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릴 저의 연구들은 대체로 보면 여러 개의 옵티컬 컴바이너 구조 중에 이 웨이브 가이드 구조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웨이브 가이드 구조는 얇고 컴팩트하게 만들 수 있고, 다음에 아이박스를 용이하게 확장할 수 있어서
가장 발전된 형태의 AR 글라스, AR 근한 디스플레이에 이제 주로 적용되고 있는 구조이고, 저희도 이렇게 3차원 영상을 표시하는 것이 현재 주요 디스플레이에 온전히 적용될 수 있도록 이 웨이브가이드 구조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러한 웨이브가이드 구조에서 중요한 구성 요소가 여기 있는 인풋 커플러, 아웃풋 커플러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것을 저희는 이 홀로그래픽 옵티컬 엘리먼트 HOE라고 하는 볼륨 홀로그램을 이용해서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볼륨 홀로그램은 저희가 실험실에서 직접 구현을 하는 것도 그리 어렵지 않게 할 수 있고, 그리고 다양한 옵티컬 펑션들을 우리 필요에 따라 기록할 수도 있고, 다음에 이것이 볼륨 홀로그램이기 때문에 각도와 파장에 대한 선택도가 높아서 역시 다양한 기능을 한 장의 필름에 멀티플렉싱에서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데도 대단히 유리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웨이브가이드에 HOE를 커플러로 사용한 구조를 기반으로 해서 다양한 VAC를 회피하는, 해결하는 기법들을 개발을 하였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맥스웰리안 디스플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맥스웰리안 디스플레이는 다른 말로 하면 그냥 핀홀 디스플레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원리가 대단히 단순합니다. 이미징 시스템이 있을 때 이 렌즈가 특정 거리, 예를 들면 빨간 점 거리에 초점을 맺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 센서 면에서 이렇게 잘 초점이 맞겠지만 다른 거리에 있는 이런 파란 물체 같은 것은 이만큼 디포커스 때문에 블러가 될 겁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하나도 바꾸지 않고도 이 이미징 시스템의 어퍼처의 크기만 이렇게 작게 만들어주면 똑같은 양의 디포커스에 대해서도 이 블러의 크기가 아까 전보다 훨씬 줄어들어서 이 파란 점도 그냥 대충 선명하게 이제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미징 시스템의 어퍼처 크기를 줄여주게 되게 되면 그 눈의 이미징 시스템의 초점 거리에 상관없이 언제나 선명하게 영상을 관측하게 만들 수 있는데요. 이것을 다른 말로 초점 심도, 뎁스 오브 포커스, 뎁스 오브 필드가 늘어났다 라고 이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디스플레이에 적용하게 되면 사람 눈의 초점 거리에 상관없이 언제나 선명하게 영상이 보이게 만들어줄 수 있는데요. 그것을 맥스웰리안 디스플레이라고 부르고요.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VAC 문제라고 하는 것은 눈이 초점을 맺는 거리와 양안 시차에서 인지되는 거리 사이의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였는데 이 맥스웰리안 디스플레이는 눈이 초점을 아무리 바꿔도 영상은 계속 선명해서 눈의 초점 거리로는 영상의 거리를 판별할 수 없도록 만들어서 이 VAC 문제를 회피하는 기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왼쪽 그림은 저희가 첫 번째로 구현했었던 맥스웰리안 디스플레이이고요. 오른쪽은 그 실험 결과입니다. 카메라의 초점 거리를 다르게 하면서 촬영을 한 비디오인데 카메라의 초점 거리에 따라서 이렇게 실제 물체는 초점이 맞았다가 흐릿해졌다가 이렇게 변하는데 그리고 디스플레이가 표시한 영상, 이 초록색 도형은 카메라의 초점 거리에 상관없이 계속 선명하게 유지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맥스웰리안 디스플레이 처음으로 성공적으로 구현을 하였고요. 당시에 이것이 그 맥스웰리안 디스플레이에서 아이박스 익스텐전 기술을 가장 처음으로 개발하고 적용한 논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약 145번 정도 많이 인용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첫 번째로 맥스웰리안 디스플레이를 만든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것을 보다 컴팩트하게 만들어서 우리가 안경처럼 쓸 수 있는 아주 얇은 웨이브가이드 형태의 디스플레이로 구현하는 연구를 하였고요. 그것이 이 왼쪽 위에 있는 그림과 같습니다. 그래서 대략 1mm 이내의 두께를 가지는 웨이브가이드에다가 HOE를 이용해서 아웃 커플러를 만드는데 그 HOE의 크기를 대단히 작게 만들어서 핀 미러의 형태와 같이 만들어서 저희는 핀 미러 HOE라고 부르는데요. 그 핀 미러 HOE 개별적으로 회절된 영상이 눈으로 들어가면서 맥스웰리안 디스플레이 효과를 주면서 전체 영상을 보여주는 그런 형태로 저희가 구현을 하였고 그때 핀 미러 HOE를 하나가 아니라 임의의 개수를
우리가 어레이 형태로 붙일 수 있으니까 영상을 볼 수 있는 이 아이박스도 임의로 확장할 수 있도록 저희가 처음으로 제안을 하였습니다. 이때 중요한 성능 파라미터가 요 각각의 핀미러 HOE의 크기가 얼마나 되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인데요. 요 왼쪽 아래 사진이 저희가 실제로 구현한 그 핀미러 HOE와 그것을 이제 부착한 웨이브 가이드 시스템이고요. 여기서 이렇게 빨간색 점으로 보이는 것이 개별적인 핀미러 HOE인데 지금 여기 뭐 1mm라고 되어 있는 뭐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핀미러 HOE의 크기가 대단히 중요한 성능 파라미터였었는데 그것을 저희가 계산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영상의 화질이 떨어지지 않으면서도 가장 넓은 초점 심도를 확보하느냐라고 하는 걸 계산해서 최적의 크기를 대략 1mm 내외로 이제 판독을 하고 그것을 이용해서 이와 같이 제작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그 실험 결과인데요. 이 왼쪽에 있는 두 장의 사진이 기존의 웨이브 가이드 형태의 NED에서 사용자가 눈의 초점을 먼 거리에 맺을 때랑 가까운 거리에 맺을 때의 이제 결과입니다. 기존의 웨이브 가이드 형태의 NED는 영상이 먼 거리에 형성되면서 초점 심도가 얇기 때문에 눈이 해당 거리에 초점을 맺을 때는 선명하지만 가까운 거리에 초점을 맺으면 이와 같이 흐릿해지게 되는데요. 저희가 개발한 핀미러 HOE를 이용한 웨이브 가이드 형태의 HOE는 초점 거리가 멀리 있던 가까이 있던 상관없이 계속 선명한 영상을 유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그것을 어레이 형태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어레이의 거기는 우리가 임의로 크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영상을 볼 수 있는 아이박스의 위치도 임의로 커질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것은 저희가 만든 핀미러 HOE의 어레이 배치이고 빨간색이 눈의 위치, 카메라의 위치인데요. 카메라의 위치가 변하거나 초점 거리가 이렇게 변해도 상관없이 계속적으로 영상을 확장된 아이박스 내에서 잘 볼 수 있음을 실험적으로 증명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한 것은 멀티플레인 디스플레이인데요. 영상면을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를 동시에 만들어서 VAC 문제를 완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기존에도 이러한 연구가 있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매직립이라고 하는 업체가 원이라고 하는 모델을 발표하면서 이제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당시에 매직립 1은 두 개의 영상면을 형성하는 데 성공했었는데 그때 두 개의 영상면을 만들기 위해서 두 개의 웨이브 가이드를 즉 하나의 각각의 웨이브가 특정 영상면에 대응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영상면을 위해서 두 개의 웨이브 가이드를 사용해야 되니까 시스템이 더 벌키해지는 문제가 있었는데요. 저희는 이것을 HOE의 적층 구조를 사용하고 평광 다중화 기법을 사용해서 한 장의 웨이브 가이드로도 두 개의 영상면을 동시에 형성하는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에 있는 것이 저희가 이제 개발한 그 웨이브 가이드 구조를 단면을 확대해서 사진을 찍은 것인데요. 보시면 이 위쪽에서 빛이 영상 데이터가 들어가게 되고 평광 그레이팅을 사용해서 그 평광에 따라서 들어가는 영상이 우원 평광일 때랑 좌원 평광일 때 서로 다른 각도로 웨이브 가이드 내에 입사되도록 하고 이 아래쪽에 있는 두 개가 적층되어 있는 HOE에서 각 입사 각도에 맞는 HOE에서 선택적으로 회절되어서 이렇게 내부 전반사를 겪도록 보시면 이 내부 전반사를 겪는 각도가 이 평광에 따라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각도별로 다른 평광 데이터가 들어가도록 저희가 만들어서 결국 이 서로 다른 각도를 진행하는 빛들이 아웃 커플러를 통해서 서로 다른 영상면에 영상을 만들도록 하는 구조를 저희가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험 결과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두 개의 영상이 서로 다른 거리에 이제 형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따라서 입력 디스플레이 단에서 특정 편광을 선택해 주게 되면 특정한 영상 거리를 선택해서 영상을 표시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디스플레이를 120Hz로 구동하고 평광을 빠르게 바꾸어주게 되면 두 개의 영상면을 하나의 디스플레이 패널과 하나의 웨이브 가이드면을 이용해서 구현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구조보다 훨씬 컴팩트한 구조로 VAC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을 저희가 개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한 것은 라이트 필드 디스플레이와 홀로그래픽 디스플레이 기술을 사용해서 이제 단순히 VAC 문제를 조금 완화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온전한 3차원 영상을 개별 눈에 표시해서 이 VAC 문제를 거의 완전히 해결하는 기법도 저희가 개발했습니다. 라이트 필드 디스플레이 기법이라고 하는 것은 3차원 물체로부터 오는 빛의 광선들의 분포를 잘 재현을 해내어서 사용자 눈에 들어가는 광선의 분포가 실제 3차원 물질에서부터 오는 광선들의 분포와 똑같이 만들어서 사용자의 눈은 이렇게 3차원 영상의 물체가 있는 것으로 느끼게 하는 기법을 의미하고요. 홀로그래픽 디스플레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이 3차원 물체로부터 오는 빛을 그 진폭과 위상, 즉 파동을 기록했다가 재현함으로써 역시 사람 눈이 보기에는 3차원 물체가 있는 것으로 느끼게 하는 그러한 기법입니다. 먼저 라이트 디스플레이 기법을 이 AR 웨이브 가이드 형태의 디스플레이에 적용을 하였는데요. 다양한 라이트 디스플레이 기법들이 있지만 본 연구에서 저희는 마이크로 렌즈 어레이와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패널을 사용하는 인테그랄 이미징이라고 하는 기법을 사용했습니다. 이게 저희가 이제 실제로 구현했던 시스템의 사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다른 부분들은 그냥 일반적인 웨이브 가이드 형태의 AR 글래스, AR 근황 디스플레이를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데요. 여기에 보통은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패널이 들어가는 위치에 여기 확대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패널과 마이크로 렌즈 어레이의 조합을 넣어서 그것이 이 아래쪽 그림에서는 여기인데요.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패널과 마이크로 렌즈 어레이를 넣어서 얘네가 만드는 1차원적인 중간 3차원의 인터미디엇 3D 이미지가 웨이브 가이드를 통해서 눈 쪽으로 이렇게 전달되어서 먼 거리에 있는 3차원 영상으로 보이게 하는 그런 구성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구조에서 실제로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패널에 표시하는 영상은 이 왼쪽 동영상에서 보시는 것과 같은 우리는 엘리멘털 이미지라고 부르는데요. 이렇게 분절된 영상의 집합 같은 것을 이제 디스플레이 패널에 띄우게 되고 이제 그곳을 쭉 시스템을 통해서 눈에서 관측할 때 이 디스플레이 단에 일부러 마이크로 렌즈를 넣지 않으면 이와 같이 이게 그대로 이제 흐릿한 형태로 보이게 되는데 거기 이렇게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패널을 넣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작은 영상들이 서로 인티그레이션 돼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3차원 영상으로 우리가 관측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동영상에서 이렇게 별들의 어레이가 보이고 이 우주인이 이렇게 걸어 다니는 동영상이 보이는데 그때 그 우주인이 단순히 걸어 다니는 모션을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눈으로부터의 거리가 가까워졌다 멀어졌다 움직이도록 저희가 영상 콘텐츠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실제로 뎁스가 광학적으로 바뀌고 있는가, 진짜 3D 영상인가 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물체가 우주인이 눈 앞으로 가까이 왔을 때랑 멀리 갔을 때 각각 사진을 찍어 보았는데요. 먼저 우주인이 눈 쪽으로 가까이 왔을 때 사진을 찍을 때 그 사진기의 카메라의 초점 거리를 이 가까운 거리에 두고도 한번 찍고 동시에 먼 거리에 두고도 한번 찍고 이렇게 두 장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우주인이 가까이 앞에 있고 카메라도 가까운 거리에 초점했을 때를 보니까 우주인은 선명하게 찍혀 있고 뒤에 있는 이 별들은 흐릿하게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만큼 거리 차이가 나기 때문이고요. 똑같은 상황에서 카메라의 초점만 먼 거리에 이 별 거리로 하고 나서 찍으니까 이제 그 별들이 아까 여기와 비교해 보시면 훨씬 선명해진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별이 그 거리에 형성되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 우주인은 이 왼쪽과 비교해 보면
훨씬 흐릿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 우주인이 이제 뒤쪽으로 들어갔을 때 또 역시 똑같이 카메라를 아까와 비슷하게 앞쪽에 초점을 맺고도 한번 찍고 뒤쪽에 초점을 맺고도 한번 찍으면 이번에는 앞쪽에 초점을 맺었을 때 이 우주인과 별이 둘 다 흐릿하게 찍혀 있고 아까 위랑 반대지요. 아까 위는 우주인은 선명했는데 이 경우는 우주인도 흐릿해져 찍혀 있고 요 카메라 뒤쪽에 초점을 맺을 때는 이제는 우주인과 별이 동시에 선명하게 찍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뭐 이런 것으로부터 이 우주인이 실제로 거리를 잘 바꾸고 있는 3차원 영상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보다 더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 스마트폰 카메라 앱 중에 보면 그 대상의 초점 거리를 자동적으로 따라가도록 만드는 앱이 있는데요. 이 우주인을 자동으로 따라가라 라고 만들었더니 그 앱의 초점 거리가 이 우주인의 움직임에 따라서 멀어졌다, 가까워졌다, 실제로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었고, 이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영상이 실제 3차원 영상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근거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홀로그래픽 디스플레이도 역시 이러한 VAC 문제를 해결하는 주요한 기법 중에 하나이고요. 기존의 보통의 NED는 양쪽 눈에 이와 같은 일반적인 영상을 표시해 주는데 반해서 홀로그래픽 NED는 컴퓨터 제너레이티드 홀로그램이라고 하는 특별히 계산된 이 3차원 물체에 해당하는 화면을 재생할 수 있는 패턴을 띄워주어서 VAC 문제 없는 온전한 3차원 영상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 홀로그래픽 디스플레이를 AR 글래스, AR NED에 적용하는 연구를 상당히 오래전부터 하였는데요. 저희가 2015년에 이 왼쪽과 같은 웨이브가이드 구조에서 홀로그래픽 3D 영상을 표시하는 구조를 제안하였는데 이것이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웨이브가이드 형태로 홀로그래픽 3D AR 흔한 디스플레이를 구현한 첫 번째 연구였었고요. 그래서 이것이 현재까지 약 159번 정도 많이 인용이 되고 있는 논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 저희가 처음으로 웨이브 가이드 구조를 통해서도 홀로그래픽 3D 영상을 온전히 표시할 수 있다라고 하는 AR 구조로 표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처음 밝혔고요. 그 뒤에 홀로그래픽 디스플레이 구조를 이용해서 단순히 3차원 영상만을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영상의 초점 심도를 다이나믹하게 그 영상별로도 다 바꾸어 줄 수 있고 다음에 홀로그래픽 디스플레이의 화면 형성 기능을 이용해서 광학계에 있는 에버레이션을 홀로그램을 이용해서 사전 보상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도 저희가 기법을 개발하고 마지막으로 스펙트를 저감해서 화질이 향상된 홀로그래픽 3D 무비 표현하고 그것을 풀컬러로 확장하는 것까지 저희가 다양한 연구도 수행을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이러한 AR 근한 디스플레이에서 영상이 화상영상광학기에 의해서 고정된 거리에 생기는 것 때문에 생기는 포커스 큐의 부재 문제를 설명드리고 그걸 해결하기 위한 저희 연구실의 연구들을 이제 소개를 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오른쪽 옵티컬 컴바이너에 대한 내용을 간단히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옵티컬 컴바이너의 경우는 이 디스플레이에서 오는 빛과 실제 물체로 오는 빛을 단순히 더해주기만 하기 때문에 어클루전의 표현이 불가능한 한계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AR 글래스로 영상을 보면 이 왼쪽 그림처럼 보이게 되는데요. 요 바둑판이 실제 물체라고 하고 요 인형이 디스플레이가 표시한 가상 영상이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의 AR 글라스들은 모두 다 이 그림처럼 이렇게 반투명한 형태의 가상 영상만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가상 영상이 뒤에 있는 실제 물체를 가리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것을 오른쪽처럼 표시되는 가상 영상이 뒤에 있는 실제 객체를 가릴 수 있도록 만들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가릴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느냐라고 하면 두 가지 정도 이유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영상의 시인성입니다. AR 글래스는
디스플레이가 표시한 영상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 물체랑 영상을 더해서 보아야 되기 때문에 가상 영상이 제대로 보이기 위해서는 실제 물체보다 그 휘도가 최소한 비슷하거나 더 밝아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실내에서 사용할 때나 어두운 밤에 밖에서 사용할 때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요. 밝은 낮에 야외에서 AR 글래스를 활용할 때는 야외가 너무 밝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밝은 낮에 바깥에 이제 휘도는 뭐 하얀색 콘크리트 같은 것은 10,000니트 정도의 휘도를 가진다고 하는데요. 그것을 이겨내고 영상을 우리가 보려면 이 AR 글라스를 통해서 보는 영상의 휘도가 10,000니트 정도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은 우리가 지금 현재 만들 수 있는 디스플레이 패널의 휘도가 대략 뭐 높아봤자 뭐 1000니트 혹은 2000니트 정도이기 때문에 이 10,000니트 뭐 이런 것은 상당히 높은 휘도 레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순히 디스플레이 패널의 휘도를 높이기보다는 영상이 뒤에 있는 객체를 가리도록 만들어서 휘도를 높이지 않아도 영상 시인성을 확보하는 게 보다 현실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다음에 아래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 왼쪽처럼 이 어클루전이 구현되어 있지 않을 때는 이 새와 이 나무가 어떤 게 더 내 쪽에 가까이 있고 더 멀리 있는지 알기가 어려운데요. 이게 오른쪽처럼 어클루전을 구현해 놓으면 이 새는 오른쪽 나무보다는 더 뒤쪽이 있고 이 왼쪽 나무보다는 다 나한테 가까이 있구나 라고 하는 깊이의 순서를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어클루전은 영상들 간의 깊이 순서를 가리켜주는 가장 강력한 깊이 인지 요인이 되기 때문에 어클루전을 구현하면 역시 영상의 실제감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어클루전, 가려짐을 어떤 식으로 구현하느냐 하는 데에는 크게 보면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눈 앞에 단순히 그냥 마스킹 역할을 하는 패널을 덧붙이는 겁니다. 여기와 실제 물체 사이에는 아무런 이제 이미징 광학기를 쓰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 디스플레이 영상은 이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패널에 표시된 영상이 허상형성 광학기에 의해서 먼 거리, 이 이미지 플레인에 이렇게 영상을 형성하는데 마스크는 이 눈 바로 앞에 있는 패널, 여기 이렇게 형성되니까 마스크와 영상면이 이만큼 거리 차이를 가지게 되어서 눈이 영상에 초점을 맺을 때 마스크는 대단히 흐릿하게 되게 되고요. 그래서 마스크가 영상을 정확하게 가려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흐릿해지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소프트 엣지 마스킹이라고 부르고요. 반면에 마스크 앞에 이러한 이미징 광학기를 사용하게 되면 이미지가 생기는 곳과 마스킹이 되는 면을 같은 곳으로 만들 수가 있어서 이러면 이 영상이 정확하게 뒤에 있는 실제 사물을 깔끔하게 가려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을 하드 엣지 마스킹이라고 부릅니다. 이 소프트 엣지 마스킹이 구현하는 게 훨씬 간단하기 때문에 현재 상용품들은 이 소프트 엣지 마스킹을 점차 이제 받아들이려고 하는 추세인데요. 그래도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보다 온전한 오클루전을 위해서는 이 오른쪽과 같은 하드 엣지 마스킹으로 가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드 엣지 마스킹을 실제로 구현할 때 문제가 되는 것은 그것을 실제로 구현하다 보면 이 실상을 이미징한 다음에 그것을 마스킹하고 다시 또 이미징해서 눈 쪽으로 보내주어야 되기 때문에 시스템이 이 왼쪽 사진처럼 대단히 복잡해진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문제점인데요. 그것을 저희는 최근에 기존에는 실사 객체를 마스크면으로 이미징하는 데 광학기가 있고 마스킹된 실제 영상과 실제 물체 빛과 디스플레이 패널이 표시한 영상을 더해주는 광학기가 따로 또 존재하는데 그것을 하나의 광학기를 공통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시스템 크기를 줄이고 그 다음에 기존에는 마스킹 역할을 하는 패널과 가상 영상을 표시하는 패널 별도로 사용해서 두 개의 패널을 사용했어야 되는데 저희는 그것을 하나의 패널만을 이용해서 동시에 마스킹도 되고 영상 표현도 되도록 하는 새로운 구조를
제안해서 결국 기존보다 훨씬 간편한 시스템을 제안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 실험 결과입니다. 요 아래쪽 동영상에 보시면 왼쪽에 있는 것은 오클루전을 구현하지 않은 지금 현재의 AR 글래스고요. 오른쪽은 오클루전을 구현한 결과입니다. 지금 뒤에 동그란 것이 노란색으로 보이고 빨간색 있는 것들이 이제 실제 물체고요. 이 새가 가상 영상인데요. 이 왼쪽에 있는 새와 이 오른쪽에 있는 새는 모두 같은 휘도로 표시를 한 것입니다. 같은 휘도로 표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왼쪽처럼 어클루전을 구현하지 않았을 때는 이렇게 영상이 사실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시인성이 대단히 떨어지는데 동일한 휘도로 표현했더라도 오른쪽처럼 어클루전을 구현했을 때는 이제 영상이 매우 잘 시인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렇게 기존보다 훨씬 간편한 구조로 이 어클루전을 구현하는 연구를 저희가 최근에 수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현재 저희가 지금 수행하고 있는 것은 이 어클루전도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서 제가 다양한 3차원 영상을 표시하는 기법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어클루전도 그렇게 3차원으로 확장되게 하는 연구를 최근에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왼쪽에 보시는 그림은 제가 방금 다른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린 그림인데요. 영상면과 마스크면이 동일한 면에 있도록 하는 하드 엣지 마스킹이었었는데 이것은 여전히 영상과 마스크 거리가 특정한 거리로 고정되어 있는 2D 이미징과 마스킹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가변 초점 광학기를 활용해서 영상과 마스크면이 다른 거리로 쭉 이렇게 가변될 수 있도록 만들면 제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VAC 문제도 해결되고 어클루전도 해결이 되는 훨씬 발전된 형태의 AR 광학기를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지금 가장 최근에 하고 있고 사실은 지금 제가 이 녹화되는 세미나가 발표되는 이 시점에서 다른 학회에서 아마 발표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이 슬라이드에 보시는 것처럼 약간 복잡해 보이는 이런 광학기를 사용하고 그 광학기에 이러한 리퀴드 멤브레인 형태의 가변 초점 렌즈나 혹은 지오메트릭 베이즈 렌즈를 적층해서 만드는 가변 초점 렌즈 하나를 이제 사용하게 되면 그러면 영상 거리와 마스킹 거리가 둘 다 가변될 수 있는 3차원 오클루전 캐페이블 MED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이 왼쪽에 있는 것은 그 실험 결과인데요. 이 가로축은 영상의 거리입니다. 그래서 영상이 이제 2D가 아니라 가변 초점 거리가 되니까 무한대 거리에 표시했을 때 100cm 거리, 50cm 거리, 30cm 거리 이렇게 영상 거리를 다르게 하면서 표시를 한 것이고 이 세로축은 그 실험 결과를 촬영하는 카메라의 초점 거리를 먼 거리부터 역시 33cm까지 이렇게 쭉 갖고 오면서 이제 사진을 촬영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영상을 무한대 거리에 표시하게 되면 카메라가 무한대에 초점을 매지면 영상이 이렇게 선명하게 찍히는 것을 보실 수 있고 이렇게 짙은 파란색이 이제 가상 영상입니다. 마스크가 적용된 가상 영상입니다. 카메라의 초점거리가 이렇게 달라지면 영상이 이렇게 점점 흐릿해지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영상이 예를 들면 50cm에 표시하면 카메라도 역시 50cm에 초점을 매질 때 영상이 가장 선명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과들을 이용하면 영상과 마스크가 임의의 거리로 쭉 잘 이제 3D로 잘 이동이 되면서 그 다음에 이렇게 영상 거리를 광학기에 있는 가변 초점 광학기를 이용해서 바꾸어도 실제 물체의 거리는 왜곡되지 않고 그대로 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저희가 성공적으로 실험적으로 보여줬습니다. 증빙을 하였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것은 이제 동영상으로 저희가 실험 결과를 촬영한 것이고요. 이렇게 노란색과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물고기는 실제 물체이고, 그다음에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물고기는 저희 디스플레이가 표시하고 있는 가상 영상인데요. 이 파란색 물고기가 뒤에 있는 주황색 물고기를 잘 가리면서 이렇게 잘 표시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세미나에서 AR, LED, 근한 디스플레이에서의 포커스 큐, 3차원 영상 디스플레이와 실제 물체의 회색, 어클루전을
구현하는 기법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3차원 영상을 구현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맥스웰리안 디스플레이, 멀티플레인 디스플레이, 라이트 필드, 홀로그래픽 디스플레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한 연구들을 설명드렸고, 오클루전 관련해서는 하나의 패널을 이용해서 구현하는 2차원 하드 엣지 마스킹, 그리고 3차원 하드 엣지 마스킹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미나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실시간으로 세미나에 참여하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혹시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시면 제게 이메일을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네, 박재영 교수님 강연까지 네, 모두 잘 들어봤습니다. 네, 오늘 하여튼 3D 및 AR이라는 주제로 네, 이택톡 진행을 했는데요. 네, 바쁘신 중에도 일단 좋은 강의해 주신 세 분 연사분들께 네, 다시 한번 또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모든 연사분들께서 저희 이 오늘 강의해 주신 내용들 유튜브에 저희 학부 채널 있거든요. 유튜브에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채널에 이렇게 이택톡 영상 물론 동의해 주신 분들 강연들을 저희가 공개를 하고 있는데 세 분 다 동의를 해 주셔서 또 다시 보기 여러분들 뭐 곧 업로드 되면 아마 다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하여튼 그래서 연사분들께도 모두 감사드리고 또 마지막까지 열심히 들어주신 교수님들과 또 학생 여러분들, 참가자분들께 모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주제로 한번 이택톡 있으면은 하겠습니다.